저희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한 자율주행 RC카 익스테리어 디자인 및 제작을 주제로 도제 배움을 진행한 김수, 유영원, 홍소영입니다. 저희가 먼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해 구할 게 조금 있는데요. 일단 유영원이 원래 발표를 같이 했어야 됐는데 컨디션 난조로 급히 조퇴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맡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형원이만큼 준비를 하지 못했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소영이가 중간에 잠깐 나갔다가 올 건데 지금 저쪽에서 그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저희는 서론, 이론, 실습,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 건데요. 저희가 그 보고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발표 시간이 길지 않아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내용은 보고서 참고해 주세요. 일단 저희는 따로 또 가치의 컨셉으로 다양한 분야가 하나의 키워드로 만나 하나의 결과물을 내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일단 저는 사이버 보안을 꿈꾸고 있어서 그거의 기본인 코딩을 연구하면서 아두이노를 했고, 형원이는 공학 쪽의 분야를 연구하면서 3D 모델링 등 실물 제작을 진행했고요. 옆에 소영이는 자동차 디자인을 연구하면서 이제 그 디자인적인 부분을 맡았습니다. 일단 형원이는 태양 전지에 대해 연구를 먼저 진행했는데요. 태양 전지는 광전 효과라는 것을 원리로 진행을 하는데요. 광전 효과란 빛이 특정한 물질에 부딪히면 전자를 발생시키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태양전지는 주로 실리콘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지는데요. 그 실리콘에 빛이 부딪히면 전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 전자의 움직임으로 전류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태양전지를 활용한 교통수단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태양광 비행기인데 지금까지의 솔라의 교통수단 중에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1970년대 처음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2003년 태양광 비행기로 세계의 일주에 도전하게 되었고요. 100% 태양광 비행기인 솔라 임펄스를 만들게 됐는데요. 배터리 손상으로 세계 일주에는 비록 성공하지 못했는데 2014년 임펄스2로 성공적인 비행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태양광 자동차는 이제 태양빛만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을 이야기하는데요. 1955년 제너럴 모터스가 썬 모바일이라는 걸 최초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1962년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동차가 등장했고 50년간 자동차가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호주에서는 태양광 버스 틴도를 운행하고 있고 우간다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첫 태양광 버스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많이 발전해서 태양광 자동차 경주까지 생겼다고 해요. 이제 그 다음은 태양광 보트인데요. 티라노 플래닛 솔라라고 꽤 유명한데 스위스랑 독일 정부랑 전 세계 후원자들 힘으로 만들어졌고요. 오직 태양빛만으로 움직이는 최초의 배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모나코항을 출발해서 584일 만에 세계 일주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자동차 디자인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자동차 디자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 및 렌더링인데요. 스케치 및 렌더링은 소비자의 트렌드 및 라이프 사이클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컨셉을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은 테이프 드로잉인데요. 실 사이즈 크기의 테이프 드로잉을 통해 설계 목적과 실 이미지가 매칭되는지를 확인하고 기본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모델링입니다. 디지털 모델링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자인의 3차원의 디지털 현상으로 재현하며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설계 및 공략 검토를 병행합니다. 네 번째는 VR 모델 리뷰입니다. VR 모델 리뷰는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영상 품평을 진행하며 다양한 VR 모델 리뷰를 통해 디자인 방향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1:1 클레이 모양입니다. 클레이 모양은 우측 CNC 밀링 머신을 이용하여 실제 크기의 클레이 모델을 가공한 뒤 모델러들이 장애정신으로 실제 사람과 같은 정교한 디자인 모델들을 완성합니다.
여섯 번째는 차체 구조 디자인입니다. 차체 구조 디자인은 안전, 편의, 성능 및 경제 부담을 고루 갖춘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 강도, 내충격 성능, 공기역학, 수음, 연비 등을 고려한 차체 구조를 디자인합니다. 일곱 번째는 기능 디자인입니다. 기능 디자인은 탑승자에게 가장 편안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내외장 편의 기능들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셰시 디자인입니다. 셰시 시스템은 서스펜션, 스티어링, 연료, 냉각, 뚝배기, 제어 및 브레이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디자인합니다. 이로써 디자인 과정이 끝나고 테스트 과정과 제조 과정이 시작됩니다. 뒤에 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론 연구 중 가장 재미있게 했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저는 브롱크라는 차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전에 계속 PPT에 자동차가 띄워졌는데 그게 다 브롱코 차였고요. 혹시 포드라는 회사를 아나요? 네, 브롱코가 포드라는 회사 안에서 나온 건데요. 원래 이게 단종되었다가 2020년에 다시 새롭게 생산하게 된 자동차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을 보면서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브롱코는 일반 차들과 다르게 눈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피츠가 용접이 아닌 볼트로 조립되어 있어서 렌치만 있으면 분리가 가능합니다. 문짝과 뚜껑을 뗐을 때 트렁크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즉흥적으로 해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겨우면 다른 걸로 교체해서 커스텀이 가능하고 사이드 미러를 따로 사서 달아야 하는 지프의 랭글러와 다르게 사이드 미러가 문이 아닌 A필러에 달려있기 때문에 커스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프로드 차는 원래 승차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 브롱코는 좌우가 분리된 독립식 서스펜션으로 도심에도 적합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장면은 자동차를 분해해서 커스텀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 다음 저는 아두이노 RC카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먼저 아두이노란 물리적 세계를 감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아두이노 우노가 가장 기본적인 아두이노 장비입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기기에 연결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면 다양한 기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RC카 기기의 그런 구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가장 먼저 송신기는 조종기 내에 장착되어 있어서 조종기의 레버를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송신기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기로 전달이 되고요. 이제 수신기는 얇은 안테나선을 가지고 있는 작은 상자인데요. 그 수신기에 송신된 그런 명령이 수신기에서 서버나 변속기로 다시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서버는 수신기에서 처리된 명령이 전달되는데요. 이제 서버가 바퀴의 스티어링에 연결되어 있으면 스티어링이 움직이고 만약 서버가 변속기나 엔진에 연결되어 있다 하면은 이제 속도가 조절 가능합니다. 이제 저랑 소영이는 개인 실습을 먼저 진행했는데요. 우선 저는 아두이노 이용하는 연습을 하면서 무선 조종 RC카와 자율주행 RC카를 먼저 코딩을 했습니다. 전 3단계에 걸쳐서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단순히 RC카 만들기 실습을 먼저 진행을 했는데요. 키트와 책을 참고해서 RC카를 만들고 그냥 명령어를 내렸을 때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선 조종 RC카 실습을 했는데요. 이제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핸드폰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코딩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컴퓨터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한 다음에 그걸 연결했을 때 제가 시작하고 싶은 시작도 못 정하고 그냥 막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걸 끝나고 나서는 단순히 여기 보이시는 버튼들로 조작을 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서 좌회전과 우회전에 대해서도 다시 코딩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습을 했는데요. 이게 센서를 먼저 감지를 시켜야 됐었는데 이제 그 센서를 감지돼서 일정 거리 이하의 물체가 감지되면은 비상정지 루프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정지가 되고 다시 후진을 해서 약간 돌아가는 그런 식의 코딩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율주행에도 한계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보다는 자율주행 모드가 활성화되면 직진하다가
물체가 일정 거리 이하로 감지가 되면 피하는 것으로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영이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컨셉카로 단체 실습을 진행하려 했는데 이게 RC카로 만들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모델링까지만 하는 개인 실습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저희는 각자의 이론에 마무리된 이후 저희는 단체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릴 수 없어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있는 실습 일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브랜드 이름을 정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름을 결합해서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S로 시작하는 애가 2명이고 H로 시작하는 아이가 1명이어서 2대1 SH로 했는데 E를 이렇게 돌리면 약간 N과 비슷한 느낌이 나서 니시라는 이름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자동차의 이름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자동차가 없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저희의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웅장하고 약간 단단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코뿔소의 느낌이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디세로스가 검은 코뿔소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 이름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모델링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할 수가 없어서 험비를 가져왔는데요. 험비는 미국 군용 자동차고요. 그래서 저희는 험비에서 그 태양 전지에 적합한 험비의 넓은 천장과 기본적인 골조들을 참고했습니다. 네. 다음 세부적인 디자인인데요. 먼저 저희 브랜드의 로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로고는 그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고민하다가 약간 S가 뱀의 모양과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네, 계속 그 뱀과 H를 결합해보다가 H를 감싸는 뱀의 로고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약간 자세한 의미는 실습 일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헤드라이트인데요. 차가 각져 있기 때문에 그와 어울리게 각지게 디자인을 했고요. 뭔가 차체 자체가 너무 딱딱하고 건조해 보인다는 생각을 해서 헤드라이트는 심플하지만 뭔가 재미있게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어긋난 듯한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후미등인데요. 후미등은 약간 헤드라이트와 비슷해야 통일감이 있고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헤드라이트를 약간 심플하게 변형하여 디자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캐릭터 라인은 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창문인데 캐릭터 라인에 약간 좀 뭔가 잘못하면 되게 자동차가 좀 잡다해 보일 수 있어서 최대한 깔끔한 느낌을 주기 위해 그쪽 창문 라인과 연결해서 캐릭터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이제 모델링을 했는데요. 방금 소영이가 한 디자인을 3D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팅커캐드라는 그런 앱을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도형들만으로 자동차의 모든 부분을 만들어야 돼서 복잡하기도 하고 모양을 잡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자동차 모양을 잘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마무리된 자동차를 3D 프린터로 뽑아서 실물 제작을 했는데요. 이제 이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한 부품을 뽑을 때마다 저런 거 뽑는 거 하나 이제 17시간에서 22시간까지 보통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 계산도 잘해야 됐고 이제 3D 프린터를 할 때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의 이동이 적은 곳을 선택해야 돼서 장소 설정에도 유의해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 중에 3D 프린터에 문제가 생겼고 문제를 찾기 위해서 진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AS 측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거의 3에서 4일 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생겨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는 완성작이 안 나와 있는 이유가 이게 망가졌는데 고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처럼 저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왼쪽 사진처럼 나와서 저게 형태도 알아볼 수 없고 이제 한 층 위에 다른 층이 전혀 쌓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형원이가 이걸 다 손으로 다시 다 만들었거든요. 만들지 못한 부품을.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훨씬 더 오래 걸려서 보고서 제출일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그 전에 뽑아놨던 것들은 마감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 퍼티랑 사포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매끈한 그런 느낌으로 마감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명을 달기로 해서 자동차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LED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모든 외관 부품이랑 로고를 접착제를 사용해서 하나로 합쳤는데요. 이제 그 과정 중에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로고가 저희끼리 이제 새벽 작업을 하던 중에 선풍기 바람이랑 같이 사라져가지고 30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아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도색까지 다 끝내고 이제 외관의 안쪽에 본체, 로고, LED, 바퀴, 태양전지까지 모두 연결해서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받으신 아마 그 보고서에는 없을 거고 저희끼리 다시 적은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양 전지는 배터리에 연결시켜서 태양 에너지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코딩을 수정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LED 조명을 달아야 돼서 LED에 연결되어야 하는 핀을 다시 설정했는데 아두이노는 보통 5V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오류에 부딪히면서 어떤 거는 탈 정도로 전압이 세게 나오고 어떤 건 거의 나오지 않아서 계속 코딩을 바꿨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코딩이었는데 저희가 원래 센서를 달아야 하는 구멍이 있었는데 이제 3D 프린터가 오류가 나서 센서를 전혀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요. 무선 조종에만 조금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랑 합쳤을 때 모터의 위치가 달라져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코딩을 진행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 주행 모드에 따라서 LED가 켜지는 위치가 변하도록 수정을 했는데요. 이제 후진할 때 후미등이 켜지도록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됐나요? 네, 이게 지금 아두이노 쪽에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유영원이 사실 도와주고 가가지고요. 이게 지금 블루투스 모듈을 제가 만지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망가졌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이걸로 누르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직진을 하면은 직진이 되고 후진을 하면은 후진이 되면서 여기 뒤에 보이시는 빨간 조명이 켜지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도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카펫이 안 움직여요.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었고요. 보시면은 네, 지금 여기에는 태양이 없어서 저희가 태양전지랑 연결이 됐다는 걸 보여드릴 수는 없긴 한데 이게 아두이노 연결을 끊어도 저희가 지금 맨 앞에 전조등이 켜져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 전조등은 사실 지금 태양전지랑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오면서 갑자기 전조등이 켜지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태양을 쐬지니까 알아서 전조등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터리까지 충전할 수 있게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잘 안 보이실까 봐 사진을 첨부했는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안 넘어가. 네. 네, 이제 그다음 마지막 결론인데요.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 도제 배움을 하면서 3명이 다른 분야를 하다 보니까 각자 느끼고 깨달은 바가 되게 다르긴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제 2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협력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룹 프로젝트이고 3명이 약간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부딪히기도 하고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사실 해체를 할 뻔한 상황도 생겼었는데요. 근데 이제 서로의 속도를 이해하는 방법도 배우고 오히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저희끼리 새벽 작업하면서 한 명이 막 좌절하고 있으면 다른 2명이 막 으쌰으쌰해서 깨워주고 이런 식으로 일으키면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직업 체험인데 각자 진로에 맞추어서 주제를 정하고 각자 주제에 대한 실습을 했다 보니까 이제 희망하는 진로를 미리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안에서 각자 꿈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비록 완벽하지도 않고 중간중간 생긴 문제들로 인해서 급하게 완성하긴 했지만 저희 마지막 도제 배움을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실습을 진행하면서 저희의 계획대로 된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한 저희 스스로 칭찬하면서 발표를 마치고 싶습니다. 저희 발표 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와, 네,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아시카 굉장히 좋아했는데 너무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고 슬라이드도 굉장히 전문적인 것처럼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서 잘 못 알아봤지만 네, 너무나 훌륭하다, 칭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황인아 선생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너무 그 노고가 느껴지고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했을지가 그려지고 보여서 너무 좋았고, 특히 이제 기대됐던 건 그룹 프로젝트여서 더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현대자동차 컨설팅을 할 때 들어가 보면은 거기 연구원들이 그 내비게이션 하나를 놓고 연구를 하는데도 내비게이션 하나에 10개의 기술을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밖에 몰라요. 그걸 퇴사할 때까지 그 기술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 뭐 내비게이션 하나가 다른 전자장치랑 어떻게 연동되는지 뭐가 어떤지를 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자동차라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정말 다른 분야, 심지어 기술과 에너지와 또 코딩 전자장치와 심지어 바디 그리고 이 디자인까지를 세 명이 전체를 다 하면서 한번 해봤다라는 것은 평생에 없을 기회 같아서 그 점을 무한 칭찬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율주행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했는데,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잖아요. 앞으로의 주목하고 있는 기술 분야고, 미래 산업에서는 특히 자동차의 자율주행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테슬라 같은 데도 보면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 다 합친 것보다도 시가총액이 엄청 뛰어날 만큼 그렇게 앞서 있는 회사들이 선점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다른 회사들 다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것만 내도 채용이 되지 않을까? 이 포트폴리오만 내도 바로 채용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봤던 분야고, 또 여러분이 애쓴 그 부분이 정말 이제 헛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경험들이. 그래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 연구원한테 보내가지고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런 걸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평가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이분은 이 바디 설계하는 분이었어요. 이 차체를. 근데 자기도 사실 자율주행 잘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거가 되게 신기하고 놀랍다. 또 한 가지는 인데 더 이상 자동차는 기계장치가 아니다. 전자장치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프로그램 언어를 아는 것 자체가 필수인데, 이런 부분을 다 접목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하셨고요. 모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줬어요. 특히 기본 모델로, 이게 제가 제대로 전달한 건지 모르겠는데 읽어보면 지바겐을 선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기본 모델로 이렇게 선정한 과정이 조금 아쉽다. 왜냐면 제작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기차는 특히 이런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이런 차들은 항속 거리, 또 이제 전비, 이런 것들을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디자인의 요소가 전기차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한번 더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유선형이 구현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각진 형태로 했는데, 테슬라에서 나온 사이버 트럭 같은 거 모델로 해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줬고요. RC카가 이제 저희 자율주행이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제가 이 자율주행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을 해가지고 조정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이게 정말 자율주행으로 어떤 뭐 부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얘가 반응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 짧은 발표 안에서 또 보고서 안에서는
잘 보이진 않아서 향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센싱이 되고 그게 어떻게 자율주행으로 적용이 되는지 부분에 좀 더 스터디를 하면 더 이게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세 명이 하면서 이 3D 프린터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거 말고 또 세 명의 팀워크에서 또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궁금했습니다. 네, 그 이제 알 사람들은 아는데 저랑 형원이랑 성격이 약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많이 달라요. 저는 이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고 형원이는 이론은 그냥 뭐 일단 실습 끝나고 해도 되지 않겠냐 약간 이런 입장이어가지고 저희가 약간 제일 크게 싸웠던 게 맨 처음에 그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약간 이론 연구를 먼저 해야지 뭔가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러고 있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실습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제 입장에서 답답하고 이제 형원 입장에서 답답하니까 그 부분에서 갈등이 일어나긴 했는데 이제 그 이론의 양을 좀 조절해 가면서 조금씩 하고 만났을 때는 같이 실습을 하는 걸로 조율을 해서 잘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보고서가 187페이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보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작성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 형원 학생이 없어서 그렇지만 아쉽지만 형원 학생에게도 주고 싶었던 거는 이게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가 태양광만 있는 건 아니니까 수소 전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체 에너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 전지 쪽에 굉장히 탁월한 기술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의 전문가 멘토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에너지 쪽으로도 더 깊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원래 저희 맨 처음 주제가 그 태양광이 아니라 수소 전지였는데요. 네. 저희 과학 선생님이랑 같이 상의를 했다가 수소가 너무 반응성이 세다 보니까 위험해서 학교 폭발시킬 일 있냐 하면서 아쉽게 금지당해서 그거는 하려다가 못했던 부분입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그렇게 더 연구를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한 대로 사실 수소가 좀 위험해가지고 네, 그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팀워크의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이거나 내용적인 부분보다도 이 팀워크를 형성하는 부분에 약간의 조언을 주고 싶었던 것은 이게 지금 프로그래밍 담당하고 에너지 쪽 담당이나 기계 쪽 담당하는 친구 그리고 이제 디자인 쪽 이렇게 하면서 또 협업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이 과정이 이 보고서를 볼 때는 각자가 일단 진행을 하고 합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같은 주제로 그 각자의 역할을 서로 좀 시너지 있게 다 끌고 갔으면 기간이 짧았다는 게 너무 아쉽긴 하지만은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서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모든 프로젝트가 사실은 이렇게 그룹으로 진행할 때 보면은 각자 일단 나눠서 파트 하다가 합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아예 아까 오전에 이제 발표한 친구처럼 프로토타입을 아예 처음부터 만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필요한 그 이론과 이런 것들을 덧붙여가면서 완성하는 방식도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세 친구의 역할을 딱 나누기보다는 처음부터 같은 목표를 우선적으로 그려놓고 시작하면서 각자 역할을 이렇게 배분하고 하고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룹 프로젝트를 할 때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형원이가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